안녕하세요. 초등 적기 독서 저자이자 20여 년간 아이들의 독서와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는 청어람 독서 코칭센터 소장 장서영입니다. 지난번 저학년 독서에 이어 오늘은 고학년 독서입니다. 고학년 독서 역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고학년 독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책을 골라주어야 할까? 그리고 좀 더 풍부한 독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고학년 독서의 핵심은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고학년은 아이들 간의 독서력 격차가 큰데요. 왜 그럴까요? 저학년 때부터 쭉 읽어온 아이, 지금도 여전히 읽고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저학년 때까지는 책을 읽어왔지만 고학년이 되면서 책과 멀어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부모님들께서도 고학년이 되면 이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책을 읽히느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읽지 않는 아이들은 더 많아요.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 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은요, 그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책 읽을 시간을 주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요, 공부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취미생활에 또 친구도 만나야 하고 무척 바쁘답니다. 그런데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책 한 권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문제집 한 장 푸는데 몇 분이 소요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시간 개념이 있어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시간 개념을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플래너 쓰기를 추천합니다. 플래너 쓰기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이미 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하는 일 옆에 예상 소요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매일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은요, 문학도서와 비문학도서예요. 문학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죠. 아이들은 문학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는 재미도 있고 세상을 이해하는 창구로도 쓰이지요.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된다는 말인데요. 문학에는 세상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비문학 정보책은요, 역사, 과학, 정치, 경제 아주 다루는 주제들이 많은데요.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좀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4학년만 돼도 문학 도서보다는 비문학 도서에 좀 더 관심을 보이곤 하는데요. 이때 아이의 배경 지식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학년이라고 해서 꼭 부피 있는 책을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시고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은 좀 더 깊고 넓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또 좋아하지 않는 분야의 책은요, 그림책이나 만화책을 곁들여 보여주셔도 됩니다. 책마다 독서의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문학 읽기의 핵심은요, 이야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미 독서량이 풍부한 아이들은요, 이야기의 맛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300쪽 되는 장편의 이야기도 읽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요. 하지만 책을 많이 읽어오지 않았던 아이라면요, 그림책이나 글밥이 적은 책으로도 이야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훌륭한 책 몇 권만으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거든요. 각 출판사의 공모전 수상 작품이나 좋아하는 소재나 주제가 드러나는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또 명작과 같은 소설도 좋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도서 선정인데요. 어떤 책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울 때는요, 스테디셀러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요, 고양이와 빵을 소재로 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트렌드예요. 트렌드를 쫓아서 읽어도 좋고요. 영화로 된 책 있잖아요. 원카라든가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그리고 해리포터. 영화를 먼저 봐도 좋고요. 책을 먼저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문학 도서인데요. 정보책은 더 쉬워요. 관심 분야의 책을 제공해주면 되거든요. 골고루 읽게 하려는 욕심보다는 취향을 존중해주는 것이 읽기 능력을 더 향상시킵니다.
아이가 과학을 좋아하든 사회를 좋아하든 역사를 좋아하든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좀 더 넓고 깊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만 어릴 적부터 세상 지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혹은 과학은 좋아하는데 뭐 역사는 싫어한다거나 이렇게 취향이 뚜렷한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은요, 만화나 그림책을 곁들여서 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풍부한 독서가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인데요. 첫째, 함께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족 독서를 이미 하고 계시다면 더없이 이미 유능한 독자 그룹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못하고 있었던 가정은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회의도 해야 하죠. 시간은 언제로 정할 것인가, 어떤 책을 선정할 것인가, 이런 걸 의논을 해야 될 거예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와의 관계에 살짝 틈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함께 읽는 시간, 그리고 같이 보는 책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소속감, 그리고 부모와의 신뢰감, 거기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좋은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자부심까지 생기게 되거든요. 책은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도 좋고요, 부모가 좋아하는 책으로 선정해도 됩니다. 가령 엄마들이 어릴 적에 좋아했던 빨간머리 앤, 키다리 아저씨, 아빠들이 좋아했던 톰 소여의 모험, 로빈훗의 모험, 이런 책들도 좋은데요. 중년 가수의 노래를 아이돌 그룹이 리메이크해서 재유행시킨 그런 가요들이 있잖아요. 이문세 아저씨 노래라든가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라든가 많이 있는데요. 아이가 흥얼거릴 때 부모가 옆에서 같이 너 어떻게 알아? 그럼 아이는 이거 엄마도 알아? 이럴 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겠죠. 명작도 같은 효과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친구들과 함께 읽을 기회를 가진다면 더없이 좋습니다. 간혹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책을 읽는 경우가 소개되곤 하는데요. 아주 훌륭한 독서 모임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임을 고학년에 가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선으로 독서 논술 학원이나 토론 학원 같은 것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이때 선생님은 책을 선정하고 아이들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게 되는데요. 교사가 토론을 중재하고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꾸준히 가질 수만 있다면 고학년 독서를 책임지는데 한 몫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은 뒤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독서 활동 또는 독후 활동. 두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책을 읽은 뒤에 얘가 잘 읽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꼭 알고 싶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많이 시키죠. 그리고 고학년의 독후 활동은 글쓰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쓰든 아니면 토론하고 나서 그 내용을 정리하든 대부분이 글쓰기인데요. 매번 책을 읽고 나서 독서 감상문을 써야 한다면 너무나 부담이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숙제 중에 하나도 독서록 쓰기, 독서 감상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것으로 필사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책 전체를 필사하기보다는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재미있었던 내용,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을 따라서 쓰는 거죠. 그래서 필사공책 한 권 정도 가지고 있으면 뿌듯하답니다. 필사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야의 지식책을 필사하게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두 아이는 과학을 되게 싫어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가미된 과학책을 하나 선정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처음부터 매일 한 페이지씩 필사를 하게끔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칭찬도 해주고 동기부여도 하고 그랬죠. 좋아하지 않는 책이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랬던 아이들이 한 두어 달쯤 지나고 나니까 어떤 다른 내용에서 똑같은 과학 용어가 나올 때 필사할 때 봤던 내용이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필사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두꺼운 공책이 가득 메워지는 걸 보면서 뿌듯해 하기도 해요. 다음으로 책을 읽고 하는 독서 토론이 있는데요. 고학년에게 권할 활동이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토론 또는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원탁토론이나 디베이트 같은 게 있는데요. 토론은 가족 독서 시간이나 독서 동아리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어요. 디베이트는요, 토론을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가족 독서도 그렇고 독서 동아리도 그렇고 누군가는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요. 내 주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주장한 것에 반론을 제기하고 서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한 가지 주제에 깊이 빠질 수가 있어요. 기억도 오래되죠.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게 책을 읽은 뒤 그 책 내용에 관한 토론입니다. 고학년은요, 저학년보다 좀 더 길고 복잡한 책 읽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책을 읽은 뒤에 나누는 이야기도 풍성하답니다. 하지만요, 독서 활동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책 읽기가 우선이죠. 아이들과 도서관이나 서점 나들이 꼭 권해드리는데요. 자주 가면 책 고르는 안목도 높아지거든요. 휴일에 도서관에 가서 한두 시간만 앉아 있다가 오는 일이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된다면 그 아이는 평생 유능한 독자로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